아이패드 유저들의 초 기대작 중 하나였던, 그리고 언제 나오나 오매불만 기다리던 어도비의 포토샵 아이패드 전용 버전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끝. 농담이에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베타 테스터들의 평들이 너무 좋지 않다는 비판의 기사들이 많이 실렸던 것만큼 사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던 상태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는 그냥 반쪽짜리 앱이 되었습니다. 아니, 반쪽도 안 되는 상태로 급히 출시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19년 내에 출시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 때문인지 너무 부족한 포토샵이 되었어요. 그럼 한번 둘러볼게요. 자, 둘러보기 전에 확인할 게 있어요. 바로 개발 중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포토샵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도형과 패스 개발 중이고, 커브 보정 없고, 브러쉬 블록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포토샵의 꽃, 스마트 오브젝트 안 되고요. 캔버스는 좌우 회전도 안 돼요. 그리고 그리드 가이드 없고요. 자, 이 많은 기능들이 반대로 말하자면 출시했지만 하나도 구현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등등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메인 화면을 보시면 예전에 설명드렸던 프레스코와 거의 비슷해요. 아무래도 모든 앱들을 통일성 있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업 화면에 들어가면요, 데스크톱의 포토샵과는 좀 달라요. 먼저 아이패드만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려고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타블렛 특성상 키보드 사용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동그란 버튼을 만들었죠. 이 버튼은 정확히 말하면 키보드의 Alt키, 컨트롤키, Shift키 이것들을 합쳐놓은 기능을 합니다. 아이패드 포토샵을 사용할 때 키보드 없이 불가능할 것 같은 기능들을 여기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 버튼은요, 이렇게 누르는 것과 이 옆을 누르는 것,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동을 선택하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버튼을 누르면서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스냅이 걸려있는 직선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 옆을 선택한 채로 이동을 시키면 듀플리케이트, 복사가 됩니다. 이게 바로 데스크톱의 Shift, Alt 기능이죠. 그리고 이거는 각각의 툴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브러쉬 버튼을 누른 채로 그리게 되면 지우기가 되고요. 떼면 다시 그리기가 되죠. 그리고 옆을 누르면 아이드라퍼, 그러니까 컬러 피킹 기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기능들을 추가 할당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죠. 물론 이 버튼은 오래 누르면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레이어를 살펴볼게요. 레이어는 아주 중요한 기능인 만큼 어느 정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반쪽짜리이긴 마찬가지지만요. 먼저 레이어는 세 가지 타입으로 볼 수 있어요. 먼저 프레스코처럼 이렇게 심플한 레이어 스타일, 그리고 여기 아래를 누르면 우리가 자주 봤던 포토샵의 그 레이어 레이아웃, 그리고 그 아래에 레이어의 속성을 보여주는 레이어 프로퍼티스, 제스처로 여기서 펼치게 되면 더 디테일한 레이어 UI, 그리고 다시 모으면 예전의 심플한 레이어로 돌아갑니다. 자, 일단 레이어를 더블 선택을 하게 되면 원래는 레이어 스타일로 빠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는 그 기능들이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 변경밖에 안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즉 드랍 섀도우, 베벨 이런 기능들이 없다는 거죠. 그냥 레이어의 가장 기본 기능들만 현재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마스킹 기능, 그리고 아래 레이어를 연결하는 클리핑 마스크 기능이 현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수 선택을 해서 그룹화 시킬 수도 있고요, 머지 그룹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머지 비집을 현재 보이는 것들을 하나로 합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레이어 머지 기능은 현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는요, 현재 가우시안 블러만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드저스트먼트 기능, 뭐 커브, 브라이트니스, 뭐 컨트라스트, 이런 레벨 이런 기능들은 아직 없고요. 현재 인버트만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레이어의 Add Clipped Adjustment는 구현이 되어 있어요. 브라이트니스, 뭐 블랙 앤 화이트, 익스포저, 레벨, 커브 빼고 기본적인 것들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레벨을 선택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 레이어에 걸려있는 이 어드저스트먼트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끊어주게 되면 이 레벨
조정 레이어 아래에 있는 레이어들은 전부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가 자주 보던 포토샵 상단에 있던 어드저스트먼트는 개발 중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쪽 개발 우선순위가 느린가 봅니다. 확실히 레이어 상에서의 어드저스트먼트가 더 발전된 형태죠. 수정도 용이하고요. 다음은 레이어 개수인데요. 레이어 개수는 아주 놀라운 수준이에요. 한번 늘려볼게요. 정말 끝도 없이 생성이 돼요. 속도도 빠르고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어 걱정은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레이어 생성을 하지 않고 기존 레이어를 복사 붙이기로 해도 문제없이 여러 개의 레이어가 복제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가끔씩 비어 보이는 레이어가 있는데 조금 지나면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약간 버그 같아요.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구름 소스도 복제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죠. 레이어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 유의사항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레이어를 늘렸을 경우에 결국 포토샵이 꺼지게 된다는 거. 아무래도 현재 이 아이패드용 포토샵에서 레이어 개수의 제한을 따로 걸어두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어요. 이거는 좀 써보면서 자기가 이 개수 리미트를 좀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왼쪽 툴을 살펴볼게요. 왼쪽에 Move, 그러니까 이동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랜스폼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외곽을 선택을 하면 센터를 기준으로 스케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선택 툴에 관련해서는 영역 선택, 라쏘, 그리고 매직완드를 합쳐서 선택 관련으로 전부 합쳐놨어요. 그것도 기본적인 기능들만 들어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라쏘에서 뭐 직선 형식의 라쏘, 그리고 마그네틱 라쏘는 아직 없고요. 매직완드도 없고 퀵 셀렉션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영역을 선택을 해주는 퀵 셀렉션. 그리고 브러쉬는 이렇게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브러쉬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 브러쉬의 속성은 따로 이동시키고 뭐 크기라던가 기본적인 것들은 현재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브러쉬 불러오기 기능은 없죠. 페인트 버킷 있고요. 페인트 버킷을 누르면 그라데이션 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힐링 브러쉬 툴을 두 번 탭하면 여기 클론, 그러니까 도장 툴이랑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힐링 브러쉬 툴은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하면 그 주변을 합성을 해서 이렇게 지워주는 툴이죠. 이런 잡티라던가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주변이랑 섞어서 제거를 해두는 그런 툴입니다. 보통 뭐 뾰루지 같은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 많이 쓰죠. 도장 툴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하고 그 주변에 그 영역을 이동시키는 그런 도장처럼 찍어내는 그런 툴이죠. 여기 속성에 이런 십자가 같은 표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도장의 타겟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타겟을 누르고 새 선택을 하고요. 주변에 아무 곳이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도장 툴 기능이 그려지게 되죠. 그 외에는 크랍 기능, 이미지를 크랍해주고 위치를 변경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자, 이제 이 텍스트가 문제입니다. 이 텍스트는 일단 확인을 해본 결과 아이패드에 개인이 설치한 폰트, 그것들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는 데는 무리는 없어요. 단, 자간, 행간 같은 디테일한 조정 기능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폰트 사이즈, 그리고 컬러, 좌우 정렬, 그리고 블렌딩 모드, 끝. 이게 모두 다고요. 이렇게 더블 선택을 해서 이 폰트들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색깔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만의 독특한 기능, 바로 사진 불러오기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왜 여기 있을까요? 일단 카메라 롤에 들어가서 사진을 하나 불러오면요, 로테이트라던가 뭐 기본적인 이동을 시킬 수 있겠죠?
지금 외부 드래그 앤 드랍으로 파일 이동을 하는 것은 아직 구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리퀴파이, 스머지, 뭐 이런 픽셀 유동화라던가 그리고 뭐 닷지 같은 이런 블렌딩 관련 그리고 스마트 필터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아직 구현되어 있지 않고요. 레이어 속성에 가보면 여기 이펙트, 스마트 필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눌러보면 아직 이 기능은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있는 걸 봐서는 개발한 의지는 있는 것 같죠? 자, 빠르게 살펴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구현된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제대로 된 포토샵이냐? 아이패드 프로를 발표하고 당당하게 어도비가 아이패드용 포토샵을 제대로 개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 그 기대가 산산조각난 느낌이긴 하죠. 아무래도 비판이 많겠지만 조금 쉴드를 쳐보자면 1988년도부터 개발되어 온 포토샵의 역사를 한 번에 아이패드로 구현하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 포토샵을 데스크톱의 포토샵을 그대로 그냥 갖다 붙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아이패드나 전용 타블렛에 더 맞도록 완전히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개발의 시간은 길게 걸릴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반대로 가능성을 보자면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사실 불편한 것보다 좀 더 유저 친화적으로 변하는 게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요. 대신 지금 완성도를 따지자면 한 20%? 30%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데스크톱과의 갭을 줄여나간다면 언젠가 정말 쓸만하다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긴 해요. 뭐 그게 언제일지 전혀 감이 오진 않아요. 그래서 현재 이 구독형 결제로서의 아이패드용 포토샵을 전혀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뭐 기존 CC 유저들만 사용하시고요. 1년에서 2년 정도 후에 최신 버전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사용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봐요. 뭐 대신에 그동안은 이런 어피니티 포토라던가 디자이너 또는 이런 아트 스튜디오 프로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아이패드용 포토샵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 사용을 해보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그때그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정말 끝!